기시다의 마지막 카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공식 방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3일 발표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안보,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3월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 이후 양국 정상이 12번째로 만나는 자리로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일 경제 협력, 첨단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일본 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이 그의 마지막 외교 무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한 그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일정 중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며 한일 양국의 상호 투자 증진 및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을 넘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역사적 이슈로 인해 냉각되었지만 양국 정상의 빈번한 만남은 신뢰 회복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일본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 재건을 도모하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산 등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비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이 양국 국민들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추석 연휴 전에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에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상반되며 경제 회복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자화자찬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는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도 이달 26일쯤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일회성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이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법 처리와 관련된 논의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야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처리 계획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여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는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소비 진작에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위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